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하나둘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나무는 잎을 떠나보내며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날 화려하게 피워냈던 꽃과 잎들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나무의 기둥처럼 단단하고 고요하게 서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우리의 노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그 잎사귀가 얼마나 푸른지, 내 꽃이 얼마나 붉은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하고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며 나는 병원 한 번 안 간다며 건강을 과시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나 나의 처지와 비교되는 초라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자랑을 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옛 어른들은 자랑 끝에 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 내 것을 자랑하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던 시기와 질투라는 불씨가 자랑이라는 기름을 만나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 불은 남을 태우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반드시 입을 다물고 지켜야 할 세 가지, 돈과 자식,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왜 침묵이 금이라 하는지, 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조용히 미소만 짓는지, 그 깊은 뜻을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말을 뱉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말을 했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살아남기 위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말이 가진 무서움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긴다. 사람은 어리석은 말로써 자신을 찍는다. 입안에 도끼가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섬뜩하면서도 지당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내뱉은 자랑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돌고 돌아 예리한 도끼날이 되어 내 발등을 찍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자랑은 듣는 이에게 고통을 줍니다. 듣는 사람이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 쳐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칼을 갈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결핍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 힘겨운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 밤잠 설치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며 몸이 아파 하루하루가 고통인 사람 앞에서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원망의 기운은 고스란히 자랑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치이며 세상이 돌아가는 순리입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타인의 마음 밭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되고 그 가시가 자라나 결국 나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라 했던 옛 성현들의 말씀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라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입술을 꾹 다물고 한 번 참아내는 그 인내심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높여주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진정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굳이 입으로 떠들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얕은 개울물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갑니다. 가득 찬 항아리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반만 채워진 항아리는 찰랑거리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깊은 강물입니까? 아니면 얕은 개울물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내가 편안하고 넉넉하면 그 기운은 저절로 밖으로 배어나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온화한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돈, 재물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서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년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 안도감과 성취감을 남들에게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이번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자식에게 얼마를 물려줄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고 타오르는 불과 같으며 독사가 있는 구덩이와 같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잠시 맡아두는 것으로 여길 뿐 그것을 내 것이라 하여 뽐내지 않는다. 돈 자랑을 하면 반드시 돈을 노리는 사람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꿀단지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디선가 벌과 파리가 날아들 듯 돈이 있다고 소문내면 사기꾼이 꼬이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평생 안부 한 번 없던 친척이 연락을 해오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 이런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의 자랑 때문에 날려버리는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을 내는 것은 베푸는 것이지만 밥을 산다고 생색을 내며 자랑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친구는 나의 재력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질투를 느낍니다. 배가 아픈 친구는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귈 수는 있어도 돈 자랑으로 진정한 벗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자식들은 은연중에 부모의 재산에 기대게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설 생각보다는 부모님이 나중에 물려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혹은 형제 간의 유산 다툼의 씨앗을 미리 심어주는 꼴이 됩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화목을 깨뜨리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조용히 베풀고 나누는 데 쓰십시오. 꼭 큰 돈을 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서도 내 주머니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면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돈은 감추면 감출수록 안전하고 베풀면 베풀수록 빛이 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십시오. 통장의 잔고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한 것은 나의 든든한 백으로 삼고 겉으로는 그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십시오.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그 풍채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돈 많은 노인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어른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어쩌면 돈 자랑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자식 자랑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전문직이 되어 출세한 것을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리치며 알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내 자식에게 독화살이 되어 날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나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성취를 마치 자신의 훈장인 양 떠들고 다니면 자식은 엄청난 부담감을 짊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밖에서 내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 내 딸이 사위 잘 만나 호강한다고 자랑해 놓으면 자식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자식의 인생에 굴곡이 생겨 실패라도 하게 되면 부모의 자랑은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세상 모든 자식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은 취업에 실패해 방황하고 있고, 누군가의 자식은 아파서 병원에 있으며, 누군가의 자식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 앞에서 내 자식 잘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상대방은 겉으로는 훌륭하네요, 부럽네요 하며 웃어주겠지만 돌아서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 자식 잘나서 좋겠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애군이 됩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내 자식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기운은 덮어두어야 보존되고 나쁜 기운은 드러내야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일수록 더욱 몸을 낮추고 입을 닫아 그 복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옛말에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부르라는 말이 있지요. 이는 자식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피하게 하려는 조상님들의 지혜였습니다. 꽃이 너무 화려하게 피면 꺾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내 자식이 예쁜 꽃이라면 그 꽃이 비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은 부모의 침묵입니다. 자식이 잘된 소식이 들리면 그저 집안에서 조용히 기뻐하시고 부처님께, 조상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자식 안부를 물으면 그저 밥벌이하고 삽니다. 남들 사는 만큼 삽니다 하고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복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도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자식 자랑은 자식에 대한 집착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식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은 자식이 지은 복이고 자식의 노력 덕분이지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도리이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가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건강 자랑입니다. 주변을 보면 나는 병원 갈 일이 없다, 내 다리는 청춘이다며 큰 소리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한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고 뽐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옛 어른들이 건강 자랑하지 마라, 명재촉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뼈 있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몸을 지수화풍,
즉,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기운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봅니다.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은 그 네 가지 기운이 다행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능력인 양 자랑하면 그 오만한 마음이 몸의 조화를 깨뜨립니다. 실제로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큰 소리 치던 분이 하루아침에 큰 병을 얻어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반면에 늘 아이고 여기저기 쑤신다 하며 골골하던 분이 오히려 몸을 조심하고 다스리며 80, 90까지 장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두고 골골 80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이 병을 부릅니다. 건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맙게 여기고 겸손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건강 자랑은 아픈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곳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친구 중에는 암 투병을 하는 이도 있고 관절이 다 닳아 걷기 힘든 이도 있고 치매로 고생하는 배우자를 둔 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라는 식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의 건강함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넘어 절망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아픈 몸을 보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픈가 하고 자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결국 나에게 업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한 건강은 육체의 튼튼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마음이 맑고 향기로우면 그분은 건강한 분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들어주고 거동이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손을 잡아주십시오. 입으로 나 건강해라고 떠드는 대신 몸으로 건강함을 베푸십시오. 건강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쓰라고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내 몸이 성할 때 부지런히 덕을 쌓아야 나중에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 덕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 자식, 건강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사는 노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움과 미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비우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구듯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욕심을 떨구고 자랑을 떨구고 집착을 떨구어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 몸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손에 쥐려 하면 빈 주먹만 남지만 바람을 그저 스쳐가게 두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을 닫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한 번 더 삼키십시오. 노인의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되지만 노인이 입을 다물고 온화하게 들어주면 지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훈계나 자랑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끄덕여주는 넉넉한 품입니다. 내가 말을 줄이면 상대방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자랑을 멈추면 상대방이 존경을 보냅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갑은 여십시오. 큰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돈 자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베푸는 작은 호의가 100마디 자랑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베풀문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베푸는 순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차오르고 그 기쁨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저 집 자식은 효도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런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듯 우리 인생도 저마다의 모양과 향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처지, 내 가족,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긍정하십시오.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족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됩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뜨거운 태양처럼 강렬하게 빛나려 하지 않고 은은하게 세상을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으로 나를 태우지 않고 겸손과 침묵으로 주위를 물들이는 그런 노년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티내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분, 자식이 잘 되어도 다 주변 분들 덕분입니다 하고 공을 돌리는 분, 건강해도 아픈 이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는 분,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주변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그 향기에 이끌려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옵니다. 자랑 끝에 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불장난은 그만두고 내면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자랑을 멈추면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셨으면 합니다. 입은 굳게 다물고 입꼬리는 살짝 올리고 눈가는 부드럽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다만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이 겸허한 마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침묵의 지혜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부처님의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